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발가락의 딱 아랫부분, 앞발바닥만 계속 저린 분들 계시죠? 딱 앞쪽만. 어떤 분들은 아주 못 견디게 아프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 애매하게 불편한데 어디를 가도 시원한 설명을 못 들었기에 막상 내 발바닥이 왜 저린 건지도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발바닥 저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원마다 다 말이 달라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허리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혈액순환 때문이라 그러고, 또 어디는 일단 깔창을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치료는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정작 아픈 나 자신은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건지 도대체 내 몸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 상태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독 앞발바닥 저림이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앞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다고 티를 내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 정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신경의 끝부분에 해당하고 아무리 활동량이 적은 사람도 일어서면 바로 체중이 그 부위에 실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어도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이상 감각으로 먼저 느낄 수 있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로 뭔가 드러나기 전부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앞 발바닥입니다. 이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앞발바닥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위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발바닥 저림 때문에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도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신 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검사는 뼈, 디스크, 염증, 석회화처럼 보이는 구조를 확인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앞발바닥 저림의 상당수는 신경이 눌렸는지보다 신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즉 기능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신경 자체에 생긴 그 손상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미세해서 검사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하죠.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그 말은 여러분 몸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불편함을 검사 결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껏 치료가 어긋났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앞발바닥 저림을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문제처럼 접근하면 주사를 맞고 잠시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깔창을 바꾸고 물리치료를 강도 있게 받아서 며칠은 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적은 없어요. 어쨌든 계속 그 증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오랫동안 고생하신다는 그 점이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요? 앞발바닥 저림은 어느 쪽 신경이 딱 눌린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자잘하게 상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그 무엇을 제거해주는 방식의 치료법은 적어도 앞발바닥 저림을 치료할 때 있어서만큼은 자주 빗나갑니다. 앞발바닥 저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과로 혹은 체중이 증가했거나 반대로 체중이 너무 빠졌거나 오랫동안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경우 혹은 특정 시기에 무리를 했거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계기는 사라지고 신경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 그 자체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처음에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붙잡고 계셔도 치료 방향, 해결 방향이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면 이제부터 과거의 원인이나 계기보다는 지금의 신경 상태를 바라보고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발바닥 저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일수록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더 세게 발바닥을 풀어주는 종류의 치료가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강한 마사지, 더 강한 주사, 억지로 풀어주는 치료는 이미 예민해진 신경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신경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신체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접근입니다. 신경은 단시일 내에 확 바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회복 조건이 일정하게 공급될 때 서서히 안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발바닥 저림이 오래된 분들에겐 한약 치료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증상을 못 느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접근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겪고 계신 앞발바닥이 저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그 원인에 알맞게 접근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는 분명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앞발바닥 저림 때문에 이미 여러 치료를 받아보았는데도 계속 그 증상이 남아서 너무 답답하시다면 지금부터는 더 강력한 혹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치료법을 또 찾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의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